안녕하세요. 유니TV 부동산 전망대입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13일부터 적용되는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20일 발표한 부동산 실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조정 대상 지역에서 3억 원 넘는 주택, 규제 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에도 6억 원 넘는 주택을 구입할 때는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조정 대상 지역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 시 자금 조달 계획서에 의해 신고와 관련된 객관적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3, 6, 9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3억 원, 비규제 지역인 경우에도 6억 원이 넘으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하면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0년 3월 13일부터 계약한 것이 적용되며 계약 후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실거래 신고를 하는데 이때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데 개인정보 노출 등이 염려된다면 직접 구청에 제출해도 됩니다. 다만 자금 조달 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구청에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 필증이 나오니 동시에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월 13일부터 적용하는 개정된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입니다. 제출인, 매수인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금 조달 계획, 여기에는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으로 구분합니다. 다음에는 조달자금 지급 방식을 기재합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항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입주계획을 적는欄이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금 조달 계획에서 자기자금 항목을 보면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 채권 매각대금, 증여, 상속 기재란이 있습니다. 증여 상속은 기존에는 단순히 금액만을 적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양식에는 누구로부터 증여 상속을 받았는지도 기재해야 합니다. 부부와 직계 존비속 중 누구로부터 얼마를 증여받았느냐에 따라 증여세 부과 대상 여부가 계획서상에서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고 직계 존비속은 5천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기존에는 주택 구입 자금 중 현금 및 비슷한 자산은 현금 등으로 뭉뚱그려 기재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현금과 기타 자산을 나누고 기타 자산은 무엇인지 적시해야 합니다. 현금과 비슷한 자산이 있다면 그것이 금괴인지 비트코인인지 등 자산 종류를 명확히 밝히라는 의미입니다. 부동산 처분대금이 있으면 적고 자기자금 소개를 기재합니다. 차입금 등은 금융기관 대출액도 세분화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로 구분해서 기재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주택 보유 여부를 체크하고 몇 채인지도 기록합니다. 전월세를 끼고 매수한다면 임대보증금란에 기재하고 회사지원금, 사채 등이 있으면 기재합니다. 그 밖의 차입금도 종전에는 금액만 기재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누구로부터 얼마를 차입했는지 기재해야 합니다. 차입금 등 소개를 적고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 소개 합계를 기재합니다. 이 합계는 매매계약상 매매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항목이 조달자금 지급 방식입니다. 총 거래 금액이 얼마인데 계좌이체액이 얼마이고 보증금이나 대출 승계가 얼마이며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 및 그 밖의 지급 방식으로 지급했으면 그 금액을 적고
왜 현금 지급을 했는지 사유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부동산 거래 허가제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입주 계획 항목이 있습니다. 본인이 입주하는지 아니면 본인 말고 가족이 입주하는지, 입주 시기는 언제인지를 적고 임대를 한다면 임대에 체크를 하면 됩니다. 다 작성했으면 제출인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다음은 기재된 내용에 따른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각 항목별 제출 서류는 자기자금 항목 중 금융기관 예금액 항목 기재 시 잔고증명서, 예금 잔액 증명서 등을 첨부하고, 주식, 채권 매각대금 항목 기재 시 주식거래 내역서, 잔고증명서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증여, 상속 등 항목 기재 시 증여 상속세 신고서, 납세 증명서 등을 첨부하고, 현금 등 기타 항목 기재 시 소득금액 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부동산 처분대금 항목 기재 시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합니다. 차입금 등 항목에서 금융기관 대출의 합계 항목 기재 시 금융거래 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 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임대보증금 등 항목 기재 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회사지원금 사채 등 또는 그 밖의 차입금 항목 기재 시 금전 차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입니다. 여기에는 차용증이 들 수 있는데, 차용증에는 차용 금액과 이자율, 이자 지급 방식, 변제 기일 등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공동명의이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증빙 서류를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자금 조달 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교통부가 직접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집 하나 사기 참 어렵죠. 이상으로 3월 13일부터 적용되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